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6월 소식입니다. 고양의 저력.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뚝딱맨을 불러주세요.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 이른 더위가 찾아온 봄날,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공구 가방을 든 이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자 드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망치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 서비스 현장을 찾아 뚝딱맨들의 활약상을 소개해본다. 고양이의 따뜻한 손길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고양시장이 사회 취약 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한 가구당 연 3회 전기시설 및 설비시설의 소규모 정비, 냉난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위생상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82세의 주영배 어르신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수리할 곳이 많아졌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고민만 하다가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만능 해결사. 오늘 수리할 곳은 싱크대 배수관과 빨래 건조대,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 총 3곳이다. 특히 싱크대 배수관은 작년 겨울부터 물이 새서 가장 불편함이 컸던 곳이다. 이에 고양 뚝딱맨 2명이 싱크대로 다가가 배수관을 살피며 뭔가 상의를 하더니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수도꼭지에서 배수관으로 이어지는 곳 하나가 찢어져 물이 새고 있었던 것. 새 배수관으로 교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이어주니 싱크대 밑으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 시원한 물줄기를 확인한 주영배 어르신은 이제 싱크대에서 편하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어서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 설치와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 수리에 들어갔다. 빨래 건조대는 어르신의 키높이에 맞춰 설치했고 현관문 보조 장치도 말끔히 수리했다. 세 곳의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의뢰자는 고양시에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관할 동통반장, 보호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전화 상담으로 민원을 확인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 후 작업에 들어간다.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 생활복지 119 사업팀은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의 가장 큰 장점은 수리 기사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고양 뚝딱맨으로 일하는 수리 기사님들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자활 의지와 수리 역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명씩 3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4-5건, 월 평균 300건의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 뚝딱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이 많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수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수리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은 전등 및 형광등의 LED 교체다. 환하게 밝아진 집안 분위기로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싱크대와 화장실의 배수관 및 수도꼭지 교체, 창문과 문, 방충망 보수 요청도 자주 들어온다.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서비스 항목이 정해져 있어 수리가 가능한 영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생활복지 119 고향 뚝딱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는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미니 인터뷰. 정재혁, 고향 뚝딱 수리기사. 자활사업단인 고향 뚝딱 수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20년 이상 인테리어 일을 해서 경력은 오래된 편이에요. 수리기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할 때는 오늘처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 불편을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앞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주영배, 일산 서구. 작년 겨울부터 싱크대에서 물이 샜는데 혼자 살다 보니 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어요. 화장실도 누수가 발생해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임시 방편으로 베란다의 수도를 사용했어요. 6개월 동안 싱크대를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현관문도 보조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고향 뚝딱 수리기사님들이 고쳐주니 뭐라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이용하라고 홍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복지 119 고향 뚝딱을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수리 범위, 전기, 설비, 냉난방, 안전, 위생, 소규모 수리, 기타 생활 불편 등 신청 횟수, 가구당 연 3회까지 신청 가능. 신청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번. 고향의 저력 2. 고양시 대표 문화유산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 한양도성, 탕춘대성을 함께 묶은 하나의 유산으로 공동 등재 추진. 18세기 수도 성곽의 창의적 발전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세계유산적 가치 보유.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산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사적이자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숙종 37년인 1711년에 한강 북쪽의 천혜의 자연유세인 북한산에 축성했다. 17에서 18세기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북한산에 축성한 것이다. 예로부터 북한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력의 향방이 결정되고 전국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었던 만큼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북한산을 품고 흐르는 민족의 젖줄 한강은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하고 풍부한 물산이 쉼 없이 교류하는 물류 교통의 심장부였으며 그 주변에 형성된 광활한 옥토도 백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삶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듯 북한산은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다. 그 결과 북한산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층위를 갖춘 유적과 각 시대의 정신이 담겨있는 문화유산들이 북한산성과 함께 현재에도 우리에게 오롯이 전해져 오고 있다. 북한산성으로 다시 돌아와 살펴보겠다. 숙종 임금의 명령으로 1711년 축성된 북한산성은 14개의 성문과
길이 11.6km의 성벽을 갖추고 내부 면적은 약 5.2제곱킬로미터로 조선시대 축조된 산성 가운데 그 규모가 매우 큰 유산이다. 1745년 승려 성능이 작성한 북한지에 의하면 산성 내에는 3개의 장대, 143개의 성랑, 관성소지,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창고 등 산성의 관리와 운영을 맡았던 다양한 부속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이 임시로 머무르는 별궁인 행궁과 산성의 수비를 담당했던 승병이 배치된 13개의 사찰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 조선의 왕실에서 수도 한양의 방어를 위해 북한 산성의 축성과 운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산성은 축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 한양의 방어 산성 역할을 수행하였다. 1808년 순조의 명령으로 제작된 만기 요람을 비롯해 각종 고지도에서도 북한 산성을 수도 한양의 방어 산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군제가 신식으로 개편되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산성의 기능과 역할이 잊혀져 지금의 국가사적으로 국가에서 보존 관리하게 되었다. 북한 산성은 국내의 동일한 성곽 유형이자 이미 세계유산으로 1997년 등재된 수원화성, 2014년 등재된 남한산성 등과 견주어 보아도 유산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치도 충분하다. 고양시가 북한 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이는 북한 산성을 대다수 시민이 문화유산보다는 국립공원 내 북한산 또는 수도권의 등산 코스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시는 북한 산성의 잃어버린 역사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올바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시키고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고양시는 2018년 북한 산성에 대해 세계유산 후보 명단에 해당하는 잠정 목록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5년에 걸쳐 수행한 다양한 학술조사 성과, 보존, 관리 체계, 국내외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도출하고 집성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를 바탕으로 북한 산성에 대해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도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북한 산성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가 부결되었다. 다만 성과라면 이미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서울시의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등과 함께 공동등재를 추진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산성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2022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동안 세계유산을 각자 추진해온 고양시와 서울시가 문화재청 및 전문가의 공동등재 추진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북한 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연구진,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포함된 등재 추진단을 발족하고 운영하면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에 2022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한 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이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되었다. 세 개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 등재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 북한 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된 것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수도 방어시설의 유형과 축성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수도 성곽과 산성의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18세기 수도 방어 전략에 대응하여 일체화된 방어시설로 구현한 것이 18세기 초 수도 성곽 유형의 창의적 발전임을 입증한 것이다. 북한 산성이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과 함께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등재 신청 추진 체계 및 연구진 구성,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 보존 관리 계획 등의 요건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산성과 한양도성 그리고 탕춘대성은 올해 4월 13일에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도 선정되었다. 그리고 국외 심사 절차 제도에서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으로 구성된 공동등재추진단은 올해 9월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될 예비평가 신청서 작성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 세계유산 예비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돌아와 해당 유산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국제적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 단계. 잠정 목록, 우선 등재 목록,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예비평가. 등재 신청 준비 초기 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 간의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 신청서 준비 및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유네스코에서 도입한 제도.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숭고한 희생과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현충일, 6.25 전쟁, 제2연평 해전까지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는 뜻깊은 달이다. 고양시에도 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추모 공간이 있다. 바로 일산 서구에 위치한 고양시 현충공원이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기억해야 할 호국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하나의 손, 5손가락. 경의중앙선 탄현역에 내려 도보로 몇 분. 도심 속의 아름드리 자리한 고양시 현충공원이 정돈된 모습으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맞이한다. 고양 현충공원은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빛내고 전승하기 위해 2010년 새롭게 조성된 추모 공간이다. 본래 현충탑과 태극단 묘지가 있던 지역을 2010년 지금의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재정비했다. 고양시 현충공원에 들어서면 고든 소나무 사이로 우뚝 솟은 현충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5단탑으로 이루어진 현충탑은 하나의 손, 5손가락을 상징한다. 가운데 손가락인 정면 정상에는 순국 선열 조각이 결연한 자태를 뽐내는데 조국 수호를 다짐하는 육해 공군 8인의 구국 정신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현충탑의 뒤로 가면 고향을 빛낸 독립운동가 74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위패실이 자리한다. 위패실은 2010년 고양시 현충공원 조성과 함께 준공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고양군의 거주지를 둔 육해군과 경찰 417위의 위패가 봉헌되어 있다. 현충탑을 지나 고양시 현충 전시관을 향하는 길, 잘 가꿔진 묘역을 마주할 수 있다. 태극단 반공 유적지인 이곳은 태극단 묘역지로 불리기도 한다. 태극단은 6.25 전쟁 발발 후 고양, 파주 지역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던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반공 지하 결사대다. 학생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교사, 시민들이 가세해 240여 명으로 이루어진 태극단이 조직됐다. 태극단은 철로의 화약 설치, 전기통신선 절단, 보급로 차단 등 혁혁한 공을 세웠고 1961년 태극단원들의 영령이 모셔진 이곳은 반공유적지 1호로 지정됐다. 성함과 생물연대가 각 묘에 새겨져 있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젊은이들 45위 이곳에 잠들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매해 9월이 되면 공산군에 의해 학살당한 태극단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100만 고양 시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충원탑을 건립하오니 순국 선열들이여 안심하고 잠드소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넋은 후손에 계승되어 이 탑에 남겨졌으니 충원탑 건립문 중
전쟁과 평화, 그날의 기억. 고양시 현충공원 입구에 위치한 고양시 현충 전시관은 2018년 개관한 전시공간이다. 고양시 현충 전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관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상설 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배 벽시인 가와지 벽시 소개를 시작으로 고양시의 현충 역사 속 인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전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해외 파병 부대 이야기까지 고양시의 호국 서사가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스토리텔링 되어 있다. 그중 6.25 전쟁과 관련된 주요 지표와 이야기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는데 고양 지역에서 벌어졌던 고양 정발산 전투부터 고양 선유리 일대에서 벌어진 해피밸리 전투, 임진강 전투로도 불리는 설마리 전투까지 6.25 전쟁 발발 후 국민을 지키고 한반도를 수복하기 위한 호국 영령들의 긴박하고 치열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특히 정발산 전투는 태극단과 미군의 연합으로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정발산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전투였다. 정발산 전투 이후 비밀 결사되었던 태극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공산군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어서 태극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이 이어진다. 당시 태극단이 사용했던 도시락과 완장, 머리띠, 죽창이 복제돼 전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경찰, 공무원, 농민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태극단은 활동 초기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지만 큰 결사대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유격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했다. 나이,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태극단의 결연한 의지가 고양시 현충 전시관에 고스란히 담겨져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발걸음은 지하 1층 기획 전시실로 향한다. 전쟁과 평화, 그날의 기억이란 주제로 고양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의 군용 물품과 무기가 전시돼 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고봉산에서도 큰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많은 유골과 천여 점의 유품이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들이 나란히 이어져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행주도강 작전 당시 수륙 양육 장갑차와 함께 찍힌 여자아이의 사진, 전투로 다리를 잃은 사진, 피난길에 오르는 사진 등 당시에 처참하고 가혹했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선대의 투쟁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힘이 있다. 기획 전시실을 지나 2층 서클 영상관에 오르자 호국을 위해 헌신해온 장병들의 서사가 영상으로 펼쳐진다. 3분가량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에필로그처럼 고양시 호국의 역사를 갈무리하며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황폐해진 땅을 다시금 기르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뿌리가 되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9. 운영시간 10시에서 5시까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단 현충일 정상 운영. 고양 파노라마. 화려하고 풍성했던 고양 명장면. 익숙했던 그 길, 그 풍경에 빛이 피어올랐다. 고양의 역사와 문화, 고양만의 도시 정체성이 진하게 스민 문화예술축제가 고양 곳곳을 환하게 밝히며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신1 2023 고양국제꽃 박람회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4년 만에 개최된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12일간의 꽃의 향연을 끝마쳤다. 꽃박람회 기간 중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일산 호수공원을 가득 메웠고 꽃과 문화가 어우러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발걸음에 화답했다. 이번 꽃박람회는
생활 속의 꽃을 주제로 화훼 전시, 플라워 마켓, 국제 포럼, 국제 어워드쇼 등의 테마를 갖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야외 정원 3만 제곱미터에 꾸며진 실외 전시는 꽃박람회를 대표하는 포토존으로 톡톡히 활약했다. 많은 방문객은 고향 레이와 고향 레빗, 미술품으로서의 정원을 배경 삼아 특별한 봄날을 사진으로 간직했다. 실내 전시는 해외 25개국 20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했다. 또 산지 직송의 아름다운 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고향 플라워 마켓과 국내외 희귀 식물 전시, 국제 무역 상담회, 세계화의 작가 초청전이 열렸다. 특히 고향 특례시 홍보관에는 총 3만 2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발걸음이 길게 이어졌다. 소망나무에는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 메시지가 만발했고, 크로마키 포토존에는 이색적인 체험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신2 2023 행주가 예술이야.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햇살에 가려졌던 작은 빛은 밤이 돼서야 기지개를 켜며 반짝인다. 때문에 밤에 마주하는 빛은 더욱 풍성하며 밝게 번진다. 대한민국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가 예술이야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야간 문화 콘텐츠다. 2023 행주가 예술이야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행주, 한류로 빛나다를 주제로 행주산성의 역사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주산성에 오르는 길목은 촘촘히 박힌 은하수처럼 은은하고 때론 화려하게 빛으로 물결을 이뤘다. 행주산선 대천문부터 권율장군 동상, 쉼터 갤러리, 충장사, 대첩기념관, 덕양정, 충의정 등 12가지 장소별 빛 조명 등을 설치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 여행이 진행됐다. 행사의 대미는 고양시 K타이거즈와 고양예고 아름드리 무용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충의정을 배경으로 조명과 어우러진 춤사위는 관람객들에게 봄밤에 잊지 못할 특별한 낭만을 선사했다. 신3 제35회 고향 행주문화제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35회 고향 행주문화제가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향 행주문화제는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축제다. 권율 도원수와 6인의 장수 등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주서원 지례를 시작으로 행주 출정식과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앞권은 단연 불꽃 드론쇼 그날의 불이었다. 한강 수상에서 500대의 드론이 불꽃놀이와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드론은 행주산성 일대를 현란하게 비행했다. 권율 장군과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는 모습, 투석기 등 행주산성을 상징하는 인물과 사건의 모습들이 화려한 빛과 함께 문화제의 밤을 밝혔다. 축제의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인 투석전의 열기도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임 64팀의 참가자들은 매시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이외에도 이색 체험 부스와 볼거리들을 갖춰 고양시만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4 창릉천 유채꽃 축제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고향 국제 꽃박람회의 꽃향기를 창릉천 유채꽃 축제가 이어받았다. 창릉천 강매 석교 공원에 피어난 약 8만 제곱미터 유채꽃 군락이 장관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유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유채꽃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 미션 투어, 스탬프 수집 이벤트, 나도 SNS 스타, SNS 인증 이벤트 등 유채꽃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꽃의 도시답게 꽃차 시음회, 꽃 아파 만들기, 다육 심기 등 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으며, 꽃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꽃마켓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로컬 푸드마켓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랑하니까 강하게 키운다. 네덜란드 스스로 교육. 자녀 일찍 홀로 서게 한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뭘까?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하게 잘 크는 것.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뭐든지 잘 해내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 물 건너온 아빠들의 네덜란드 아빠가 25개월 딸아이와 지내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제 겨우 2살인 아이는 혼자서 밥을 잘 먹고 스스로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고 어린아이지만 혼자서 척척 해나는 모습에 패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네덜란드인 아빠는 혼자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네덜란드식 교육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해 많은 부모에게 네덜란드 스스로 교육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네덜란드에서 살 때 필자는 슈퍼에 갈 때마다 10대 초반 어린 학생들이 매대에 물건을 정리하거나 큰 카트에 상품을 나르며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처음엔 이 청소년들은 집안이 어렵거나 청소년 가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워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둘째 아들 잘 사는 집 친구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달라졌다. 네덜란드는 10대 중고등학생들은 슈퍼에서, 주말 장터에서, 오이 농장에서, 도시 축제 행사장 곳곳에서 아르바이트한다. 부모들이 잘 사는데도 용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번다. 사실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언어 과목만 해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등 5개 과목이 넘고 공부 분량이 엄청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유급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놓지 않는다. 한국의 학부모라면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용돈을 더 줄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 부모들은 네가 용돈을 벌어 쓰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지거나 유급당하면 네 책임이다. 네가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고 말할 뿐이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대학교와 똑같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시간에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수업 시간을 잘 점검해야 하고 수업이나 과제,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챙기려면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필자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수업, 친구들과 노는 것, 공부하는 것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렇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집안에서 부모들로부터 학교에서 스스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치원 가기 전부터 자기 옷을 스스로 고르게 하고 스스로 입게 한다. 부모들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아이가 하도록 기다려준다. 아이인데도 자기 방 정리는 기본이다. 놀고 난 뒤 자기 장난감 정리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 또한 4살 아이들에게 살아남기 수영도 가르친다. 네덜란드 아이들은 옷을 입고 수영하는 법,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 생존 수영도 다 배울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4살 아이들은 개미시장에 나와 부모와 함께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아보며 돈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게 한다. 어릴 때부터 경제의 개념도 스스로 배우게 할 정도다. 여기에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길들인다. 어릴 때부터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한다. 오후 8시 이후에는 TV를 못 보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잠을 자게 습관을 들인다. 유학 시절 동네 네덜란드 학부모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아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 깨우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에 네덜란드 부모들은 하나같이 왜 아이를 네가 깨우냐? 그냥 알아서 일어나게 놔두라는 것이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여서 본인들도 출근 준비하기 바쁘다며 아이가 안 일어나면 그대로 두고 출근한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일어나 집안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 한국 엄마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에만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3학년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학교에 가도록 한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람 불고 눈이 와도 자전거 타고 혼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정말 대다수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겨울에 정말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이면 필자는 종종 아들들을 차로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살던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아이는 그 눈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오후에 그 부모를 만나서 물어봤다. 집에 있던데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니?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나는 모처럼 쉬는 날이고 딸이 혼자 학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내가 차로 데려다 줘야 하는 거냐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작은 생활 습관부터 학교 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하도록 인내하며 독하게 교육한다.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밖에서 노는 것, 친구와 약속 못 잡게 하는 것, 인터넷, TV 못 보기 등을 일정 기간 중지시키며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대다수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른다. 최근 몇 년 전 우리 둘째 아들 친구들이 한국에 방문해 우리 집에서 3주 동안 머문 적이 있었다. 키가 190cm가 넘는 청소년들이었다. 많은 지인이 외국인 아이들이 집에 같이 있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내 대답은 정반대였다. 네덜란드 두 청소년, 단, 헤르베는 방학인데도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빵을 먹고 설거지를 해놓는가 하면 우리 집 청소는 물론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빨래까지 잘 걷어 개어놓았고 밖에서 함께 외식이라도 하면 식탁 앞에 어김없이 밥값을 미리 내어놓을 정도였다. 정말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앞가림을 잘해주었다. 이 청소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난 언제든 네덜란드 우리 아들 친구들을 환영한다. 네덜란드 청년들은 18세가 되면 대부분 부모 곁을 떠나 정말로 독립하며 홀로서기 한다. 네덜란드는 청년 니트족 비율이 OECD 평균 16%인 것에 비하면 7%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청년 실업자가 그만큼 아주 적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물론 12세 조기 진로 교육 결정이 우선되겠지만 여기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교육, 경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청년이 되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사는 필자의 큰아이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해 둘째 대학생 동생이 집에 머무는 것을 보고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엄마 곁에 붙어 사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혼자 독립해 사는 큰아이 눈으로는 20대 청년 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큰아이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에게도 너도 18살이 되면 집을 나가라고 경고장을 날린 적이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필자의 새 아이는 대학생인 늦둥이까지 벌써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인 부모여서 네덜란드 부모처럼 아이들을 독하고 강하게 교육하진 못했지만 친구들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세 자녀 모두 독립심이 강하다. 부모의 간섭은 지금도 사양한다. 아이들이 일찍 홀로 스스로 하도록 교육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네덜란드 부모에게 양육 방법에 대해 너무 독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네덜란드 지인이 한 말이 있다. 너도 자녀를 사랑하지? 나도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강하게 키우는 거야.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험한 세상을 더 잘 살아가도록 말이야.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6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